여러분 안녕하세요. 덕등입니다. 오늘은 하우스 오브 드래곤 시즌 3 1화 내용에 대해서 줄거리 요약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왕자의 게임 시즌 7, 8을 리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참 그 왕자의 게임 마지막 시즌이 저희에게 큰 실망을 안겨다 줬었잖아요. 그래서 하우스 오브 드래곤이라는 프리퀄 드라마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은 알고 있었는데 왕자의 게임 결말에 대해 너무 실망을 했던 나머지 프리퀄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원래 안 보고 지내다가 이번에 시즌3 방송 소식을 오랜 구독자님이 전해주셔가지고 그러면 한번 시즌 1, 2를 봐볼까 하면서 봤는데 이 처음에 HBO 하는 소리와 따라라라라 BGM을 들으니까 또 심장이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우스 오브 드래곤은 집안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1, 2가 그렇게 재밌다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시즌 1은 특히나 주인공들도 너무 어린 상황이었고 그나마 2가 좀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2도 지루하다는 평이 진짜 많았을 정도로 소소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시즌 3는 1화부터 장난이 아닌데요.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오브 드래곤 시즌 3 소금과 바다, 피와 불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장면으로 라에나가 등장을 합니다. 베일 영역에서 날고 있는 야생 드래곤을 마주쳐서 본인이 길들일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엄청 헤맸었죠, 지난 시즌에. 그래서 결국에 마주를 하게 되고 양구어 먹는 찰나를 이용해서 올라탑니다. 그래서 첫 비행을 성공했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라에나가 거의 목숨을 바쳐서 쉽스틸러와 교감을 했는데 결국에 드래곤스톤 영역까지 비행하는데 성공을 했죠. 원래 원작이랑 설정은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쉽스틸러가 양 2마리를 구해와서 라에나를 한번 살려주죠. 그런 것처럼 아예 미덕이 없는 용은 아닌 것 같고 또 첫 등장에서 신기했던 게 부정교합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또 강한 턱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면서 드래곤 서열이 꽤 높은 편이더라고요. 쉽스틸러가. 근데 이 라에나 배우가 그 연기하는 게 너무 웃겨. 놀랄 때 눈만 동그래져가지고 약간 그 점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걸릿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아에몬드가 아에곤이 사라진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이 라리스 공과 함께 아에곤이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드캡에서 몰래 빠져나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지금은 너무 약한 상태니까 라인이라 여왕이든 아에몬드든 아에곤을 언제든지 해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방어력은 0인 상황이니까 다음을 도모하자 하면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이 라리스 공이 아픈 아에곤을 데리고 오면서 먹을 수 있는 진통제나 이런 걸 하나도 안 챙겨왔습니다.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일부러인지 어째인지 모르겠지만 흑색파 병사들에게 잡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신분을 다 드러냅니다. 병사들에게 자기들을 산채로 라엔이라 여왕에게 바쳐라 라고 병사를 꼬드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은 드래곤스톤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엔이라 여왕이 등장합니다. 라엔이라는 지난 시즌2 마지막 화에서 알리센트가 몰래 드래곤스톤으로 잠입해서 둘이 밀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알리센트가 바가르랑 아에몬드는 곧 하렌홀로 떠날 예정이고 아에곤은 어차피 몸져 누워있으니까 내가 레드킴이 문을 열어둘게. 그때 그냥 들어와서 왕자에 앉아. 그렇게 우리 유혈 사태 없이 왕자를 넘겨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왕이 이미 너무 늦었다. 우리는 무조건 피를 봐야 된다. 아에곤의 머리를 줘라. 그랬더니 나랑 내 딸이랑 내 손주들만 살려줘. 이런 미략으로 입을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왕이 신이 났습니다. 좀 약간 들떠있는 모습으로 그걸 아들 제이스에게 말하고 신하들에게도 말해요. 근데 제이스는 여기서 너무 말도 안 된다. 이건 함정이 있을 거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제이스 입장도 이해가 가요. 다 같이 목숨을 걸고 왕자를 탈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넘겨준다고? 의심될 법도 하죠. 근데 라인이라는 어렸을 때부터 알던 알리센트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절대 거짓이 아닐 거다. 우리는 유혈 사태 없이 왕자를 탈환할 수 있어. 아들. 이러면서 신이 나서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 미략을 마친 알리센트가 레드킵으로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알리센트는 사실 그렇게 왕자를 넘겨준다고 하는 게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바뀐 거야. 아에곤이 라리스 공이랑 도망을 치게 되면서 아에몬드가 섭정 왕자가 아닌 진짜 국왕 전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떡하니 왕의 자리에 앉아서 어머니인 알리센트와 대화를 합니다. 원래는 아에몬드가 바가르를 타고 하렌홀 쪽으로 날아가서 크리스톤 경 군대랑 만나서 다에몬 군대를 쳐야 되는데 아에몬드는 상황이 바뀌
바뀌었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죠. 지금 올드타운에서 오르문드와 병사 15,000명, 다이곤의 드래곤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바다에서는 삼두정의 군대가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할 거라고 아야몬드는 말을 합니다. 알리센트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라이니라 여왕에게 그런 식으로 왕자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며칠이나 됐다고 작전이 틀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르문드 공에게 왕이 보낸 편지처럼 일단 거기에 있어. 일단 거기서 다른 명이 있을 때까지 대기해. 명령을 합니다. 아무래도 비세리스 왕이 아플 때 이제 왕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금세 왕인 척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본인이 하이타워이기 때문에 그 본인의 아들과 오르문드에 대해서 편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삼두정에 대해서는 그런 연락을 취하지 못했죠. 그래서 후반에 엄청난 걸릿에서 해전이 일어납니다. 리버랜드 땅 쪽에서는 이미 전투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레노를 장악한 다에몬과 그 다에몬을 지지하기로 한 리버랜드의 영주들, 병사들 그리고 지난 시즌2에서 그들이 모두 여왕에게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를 했죠. 그렇게 시작된 지상전인데 라니스터 부대를 처참하게 부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스타크 부대를 만나게 됩니다. 라니스터의 목을 가지고 왔죠. 이 부대의 리더가 굉장히 늙어 보이잖아요. 북부에서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먹는 입을 줄여야 되니까 늙은 병사들이 멀리 싸우러 나가서 목숨을 바치고 명예를 찾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실력은 좋은데 비교적 나이 든 노장의 군인들로 이루어진 부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대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에몬이 이끄는 부대는 아주 계속 힘을 얻고 있어요. 제가 이 크리스톤 경이 시즌 1, 2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여기서도 꼬장꼬장 하고 있습니다. 바가르랑 아야몬드가 오지 않고 있는데도 그냥 죽치고 앉아있죠. 그래서 그웨인이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병사가 마을 처녀들을 겁탈까지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참수해. 다 마지막엔 짐승이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분이 시즌2에서 지상전을 하면서 엄청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있다가 드래곤의 등장만으로 많은 나의 병사들과 적들이 순식간에 불에 타서 휩쓸리는 걸 보고 약간 현타가 세게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뒤에 행보가 어떨지 예상조차 안 되는 바입니다. 저 인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시즌2에서 용을 타게 된 사생아 트리오, 울프와 휴 햄머, 아담인데요. 이 셋은 지금 원래 아에몬드가 바가르를 타고 하레놀로 갈 예정이었어서 그 근처 섬에서 잠복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섬이 약간 특이한가 봐. 그래서 여기서 죽치고 앉아있는데 바가르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지금 레드킵에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답답해하는 울프와 그래도 여왕님의 말을 지켜야 된다는 아담과 그 약간 중도 성향인 휴 햄머가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사슴뿔 달린 인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검은 염소가 나타나죠. 놀래가지고 검은 염소는 뭐지? 마녀인 건가? 그 검은 염소와 사슴뿔을 보고 놀란 울프가 기겁을 하면서 안 돼, 난 가야겠어.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하면서 가려고 하는 찰나에 하레놀에 있던 마녀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 울프 말이 맞아. 지금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 얼른 드래곤스톤으로 가. 라고 합니다. 그 드래곤스톤에서 지금 삼두정의 군대와 코를리스 군대가 바다에서 맞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원 병력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잠복은 약간의 사슴뿔 인간에 대한 떡밥만 남기고 끝나게 되고요. 코를리스와 알리는 여왕의 명령에 따라서 킹스랜딩의 해안을 먼저 점령하고 있을 목적으로 배를 끌고 블랙워터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사생아의 깊은 마음의 골을 술 한 잔으로 치유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어느 정도 알리는 아버지의 노력이 좀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술 한 잔 마치고 나오자마자 삼두정의 배를 발견했습니다. 확인된 것만 350척.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지금 봉쇄망을 지키기 위해서 코를리스는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삼두정의 리더 로하스입니다. 로하스는 다른 대륙에서 코를리스 벨라리온 가문과 엄청난 원한이 있죠. 시즌 1에서부터 등장하는 그 징검돌 대전의 개먹이 사냥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로하스가 코를리스를 치러 오려고 이 라니스터의 요구에 응한 것처럼 행동을 했던 거예요. 라니스터는 전략당의 이유로 남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로하스는 전혀 듣지를 않죠. 그래서 둘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예 달라요. 그리고 이제 엄청난 걸릿 해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알리센트와 아에몬드 대화가 등장합니다. 알리센트는 오르문드 하이타워 공의 군대는 멈춰놨고 아에몬드를 하레놀로 내보내야 레드킵의 왕자를 비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화법으로 아에몬드를 설득을 합니다. 그래, 사실 네가 왕이 됐어야 했어. 네가 장자였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잖니? 너가 하레놀로 가서 목숨이라도 지켜야 이 어미가 마음이 편하겠다. 이런 식으로 엄청 회유를 합니다.
항상 엄마의 사랑이 고팠던 아에몬드는 왜 매운 꿀에서도 나이가 제일 많은 여인과만 잠자리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엄마에 대한 사랑이 좀 부족한 아에몬드의 특성을 좀 표현해주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이렇게 진심으로 아에몬드 네가 왕이 됐어야 돼. 너의 목숨이 너무 걱정스러워 하니까 아에몬드가 감동을 받으면서 어머니 제가 거기 하레노를 차지하고 파티를 벌이겠습니다 하면서 찐하게 입맞춤을 합니다. 좀 징그러웠죠? 알리센트 표정에서 불편감이 막 드러나는 걸 보니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아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아들에게 거짓말하니 불편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문댄서를 타고 다니는 바엘라가 정찰을 하다가 삼두정의 함대와 벨라리온의 함대가 해전을 일으킬 직전에 발견을 해서 여왕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왕은 바로 내가 가겠다 하면서 막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제이스가 여왕님을 지켜야 된다면서 킹스가드에게 문을 잠궈버리라고 하죠. 어떻게든 여왕을 지켜야 되는 게 킹스가드의 역할 아닌가 하는 논리로 설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킹스가드가 진짜 문을 잠근 채로 여왕을 지켜요. 이렇게 협의의 신하들도 아들도 킹스가드마저도 여왕을 무시하고 이제 지켜야 되는 나약한 존재로만 여기게 되죠. 그래서 너무 라이니라의 첫 화 등장이 별로였어요. 알리센트를 믿고 막 신나가지고 왕자를 차지하러 가자는 모습이나 이렇게 킹스가드가 문을 잠궈버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여왕의 모습이라니 이게 여왕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왕도 나이가 덜 먹었거나 나약하거나 그러면은 신하들이나 주변 인물들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라이니라가 정통 후계자였고 여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술을 뛰어나게 보여준 전력도 없고 전투에 대한 전략을 짜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혈통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주변 인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즌2에서도 다에몬이 여왕을 지지하려고 했지만 너무 답답하게 구니까 아니다 그냥 내가 왕이 돼야겠다 하면서 하레놀에서 원래 배신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알리스라는 마녀가 다에몬에게 환영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면서 결국에 너의 역할은 라에니라 여왕의 등장인물일 뿐이다. 네가 왕이 아니다 라는 걸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여왕을 지지하는 거지 지금 여왕의 능력만으로 여왕이라고 지지하는 인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하얀뱀인가 하는 여자분만 이제 여왕으로 지지를 해주는 상황이어서 이 걸릿 해전 이후로 여왕의 횡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울면서 드래곤 기수의 옷을 찢어발기는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너무 징징대는 모습이어서 그리고 1화 마지막 20분 동안 엄청난 도파민을 채워주는 걸릿 해전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 삼두정의 로아스와 벨라리온의 바다뱀 코를리스는 둘의 원한이 워낙 깊다 보니까 서로를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로아스는 코를리스가 아끼는 도시를 불태우자 하고 코를리스는 얘네는 분명히 날 쫓아올 거야. 좁은 해협으로 가서 얘네를 좌초시키자 전략을 짭니다. 둘의 전략이 서로에게 먹혔어요. 그러니까 둘 다 되게 좋은 리더고 좋은 전략가고 대장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라인이라 여왕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니까. 그리고 수적으로 벨라리온 함대가 너무 밀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드래곤스톤에서 제이스와 바엘라가 버맥스와 문댄서를 데리고 와서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드래곤 두 마리의 좋은 리더를 가지고 있는 벨라리온 함대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두 정도 만만치가 않아요. 징검돌 싸움에서도 다에몬의 카락제스 드래곤에게 당한 경험이 있는 삼두정이기 때문에 드래곤을 공격하는 엄청난 큰 갈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갈고리가 아니야. 갈고리를 찌르고 나면은 거기에 무거운 닻을 연결을 해서 드래곤을 가라앉히거든요. 오,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더라고. 로하스가 처음에 그 갈고리를 버맥스에게 쐈을 때 다행히 좀 비껴나서 목 뒤에 갈고리가 꽂혔어요. 다행히 버맥스가 다치진 않았어가지고 문댄서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결국엔 쉽스틸러의 트롤 짓으로 버맥스가 낮게 날아다니게 되면서 갈고리를 한 번 더 맞고 그때는 결국에 바다에 가라앉게 됩니다. 바다에 가라앉는 버맥스의 고정장치를 분리해서 제이스라도 좀 살아남는가 했더니 결국에 물에 동동 떠다니는 제이스는 삼두정의 활을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되죠. 쉽스틸러는 트롤짓만 하고 떠나고 바엘라는 너무나 안타까운 제이스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좁은 해협을 빠져나온 코를리스 경은 로아스는 절대 그 해협을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고 확신을 했지만 이들도 진짜 엄청난 뱃사람이죠. 무게를 줄이면 배가 좀 더 뜨니까 수심이 얕아도 배가 더 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입은 라니스터를 모두 다 바닷물에 빠뜨립니다. 이때 삼두정을 설득하러 간 라니스터마저 바다에 빠뜨리는데 죽었을지 안 죽었을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어디선가 살아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배의 무게를 줄이고 좁은 해협을 빠져나온 로아스의 배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벨라리온 함대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때문에 결국에 뱃머리를 돌려서 근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피 튀기는 전투가 이어지는 와중에 코를리스 경과 로하스가 엄청난 전투를 보여주다가 배가 한번 붕 흔들리면서 코를리스 경은 바다에 빠지고 로하스만 배 끄트머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걸 본 알린이 아버지! 드디어 아빠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불타는 이글거림 눈빛으로 로하스를 알린의 손으로 정리하죠. 이렇게 걸릿 해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줄거리 요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결국엔 유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걸릿 해전에 대한 평가는 길이 남을 것 같아요. 이 드래곤들의 화려한 움직임과 걸릿 해전에 등장하는 인물 어느 한 명도 낭비 없이 진짜 멋지게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라에나가 쉽스틸러를 교감은 했지만 그 용의 특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나머지 걸릿 해전에서 엄청난 트롤 짓을 보여주잖아요. 라에나 본인도 위험할 뻔했고 본인의 자매를 위험하게 할 뻔도 했고 쉽스틸러 때문에 낮게 비행하던 버맥스가 갈고리를 맞으면서 제이스도 죽게 된 거잖아요. 흑색판은 지난 시즌에서 큰 용 2마리를 병력으로 얻었지만 이번에 큰 아들을 잃고 버맥스 용 1마리를 잃었기 때문에 이 걸릿 해전이 이겼다고 보기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1화에서 여왕님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갇혀있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무력감을 느꼈을 텐데 심지어 내 아들까지 죽었어. 이거는 분노 엄청난 피바람을 이제 몰아올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라인이라가 이제 좀 뭔가 보여줘야 돼요. 시즌2에서는 그래도 사생아를 모아가지고 용의 라이더를 찾아내는데 엄청 큰 역할을 했지만 그거 말고 이제 본인의 여왕으로서의 포스, 전략, 리더십 이런 거를 좀 보여줘야 협의의 사람이든 아들이든 킹스가드든 무시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왕이 조금 더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알린이 코를리스 경이랑 술 한잔하면서 대화를 할 때 아에몬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아에몬드는 왕자를 내려놓기보다는 오히려 다 모든 걸 불태울 만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코를리스 경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빈자리가 있을 동안에는 알린이 앞으로를 리드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상대방의 인물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도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된 시즌3가 앞으로 남은 7화에서는 어떤 또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지 진짜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라에나가 좀 더 쉽스틸러를 잘 조련을 해야 될 것 같고 시즌2에서 사생아들이 교감한 버미토르와 실버윙이 진짜 드래곤 서열 중에 꽤 높더라고요. 바가르 다음입니다. 그래서 바가르랑 실버윙이랑 버미토르가 만났을 때는 또 어떤 드래곤 레전드 싸움을 보여줄지 기대가 너무 돼서 얼른 한 주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우스 오브 드래곤 리뷰를 시작해봤는데 다음 2화도 리뷰를 한번 끓여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